2018년 미국의 경제 제재 문서 한 장으로 인해 삼성은 이란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약체였던 삼성전자는 글로벌 패권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고 20년을 쌓아 올린 안방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린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 IT 기업들이 순식간에 꿰차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패배라고 말했죠. 그러나 8년 후 역사는 한순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하메네이 피폭 사건 이후 균열이 생긴 이란의 틈 사이로 퍼지기 시작한 한 소문. 삼성이 돌아온다. 결국 이란 정부가 흔들리기도 전에 이란 9천만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시장을 빼앗겨도 품격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말의 숨겨진 뜻은 무엇이었고 왜 다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협상 테이블이 아닙니다. 삼성 철수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워싱턴 DC 재무부 비공개 회의실. 그날 저는 그 말을 아무런 감정 없이 내뱉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삼성전자 미주법인의 고위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단정하게 조여져 있었고 손에 쥔 서류가 눈에 띄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구겨진 종이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대신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외면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협상에서 집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몸에 새긴 원칙이었습니다. 그날의 회의를 이끈 건 미국이 꺼내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란과 연결된 기업과 거래하면 미국의 금융망 전체에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달러 결제 봉쇄, 미국 시장 접근 차단,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 3가지가 동시에 닥치면 어떤 다국적 기업도 버틸 수 없습니다. 삼성 임원 중 가장 연배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 시장에 20년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년을 지배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침묵을 저는 항복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돌아보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언어를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테헤란 한복판에서 찍힌 영상 하나가 저의 사무실 모니터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란 최대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던 삼성 플래그십 매장의 간판이 내려지는 영상이었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자로 새겨진 삼성 로고가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 아래에서 이란 시민들이 말없이 바라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중 속 누군가가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삼성이 떠나는 거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정치는 원래 이런 겁니다. 기업의 사업 방향은 국가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조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따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이란에서 쌓아온 역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처음 이란에 진출했을 당시 삼성은 거의 무명에 가까운 브랜드였습니다. 유럽산 가전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은 그 틈새를 조심스럽게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삼성은 이란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 안정적인 사후 서비스, 꾸준히 올라가는 기술 수준, 이 3가지가 이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란 가정집 거실에는 삼성 TV가 놓였고 주방에는 삼성 냉장고가 들어섰습니다. 대학생들은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캠퍼스를 걸었고 어머니들은 삼성 세탁기 앞에서 이 제품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이웃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중산층의 일상 깊숙이 녹아든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가 서명한 한 장의 문서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삼성이 공식 철수를 선언하던 날, 이란의 전자상가는 기묘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재고를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미 유통에서 빠진 구형 삼성 제품의 중고 가격이 새 중국 제품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SNS에는 삼성 제품과 함께 찍은 사진, 아쉬움을 담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집 첫 냉장고는 삼성이었다. 고장 나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말들이 피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란 소비자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를.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측 가능한 소비자 반응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사라지면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불거진 70억 달러 동결 문제는 양국 사이의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이 원유를 수출한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이 한국 은행 계좌에 묶인 채 출구를 잃은 사태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그건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거래의 대가를 빼앗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산 가전 전체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LG, 현대, 그 외 이란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한국 기업 전체가 한꺼번에 차단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 있던 한국 브랜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상된 보복 반응이고 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지만 그 판단 속에 제가 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70억 달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국민 전체가 느끼는 수치심과 분노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장이 재편되는 속도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이 공식 철수를 선언하고 차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란 시장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건 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하이센스, 이 세 기업의 이란 내 담당자들은 삼성이 짐을 싸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유통망, 대리점 계약, 창고 네트워크까지 통째로 인수하는 협상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이란 정부와의 계약도 빠르게 체결됐습니다. 한국이 20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올린 기반 위에 중국은 단 몇 주 만에 자신들의 로고를 올려놓았습니다. 테헤란 중심가의 대형 삼성 매장, 그 파란 간판이 내려가고 빨간 중국 로고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간판 교체 작업이 한창이던 날, 오랫동안 그 매장에서 일해온 현지 직원이 작업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건물은 삼성이 지은 겁니다. 주변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의 현지 책임자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점유율로 말합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빠르게 치솟았고 가전 시장에서도 단기간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대비 30%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고 대규모 판촉 행사를 잇따라 열면서 소비자들을 빠르게 끌어들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완벽한 시장 장악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란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제재가 설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건 예측된 흐름이었고 이란 내 경쟁 구도가 재편된다 해도 우리의 핵심 목표인 이란 핵 개발 억제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지 에이전트가 보내온 비공식 보고서에는 숫자가 담지 못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전자상가 점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은 팔린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르다. 삼성을 살 때는 손님들이 뿌듯한 표정으로 계산대 앞에 섰는데 요즘은 마지못해 고르는 얼굴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점주가 취재진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팔리긴 합니다. 그런데 자랑은 못하겠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소비자의 표정은 시장 데이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그때 저는 아직 계산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계속되는 동안 이란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안정, 사후 서비스 불편, 세계 시장과의 단절감, 이 세 가지가 불만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에 민감한 청년층은 중국 제품이 진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걸 빠르게 체감했습니다. 한이란 대학생이 SNS에 올린 글이 수만 건의 공감을 받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싼 걸 원한 게 아닙니다. 세계와 같은 것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전형적인 소비자 불만으로 처리했습니다.
대체제에 대한 거부감은 어느 시장에서나 초기에 생기는 법이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게 시장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 아래 달린 수천 개의 댓글 중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삼성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세계의 일부인 것 같았는데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빠른 점유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이란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점점 더 깊이 강화해 나갔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란 제조업 기반과 합작 계약을 맺으면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이란의 기술 인프라 자체를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쌓아놓은 유통 기반과 소비자, 신뢰, 브랜드가 다져놓은 정서적 연결고리까지 모두 중국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의 중동사업 총괄 임원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닦아놓은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다. 그 발언이 워싱턴에 보고됐을 때 회의실에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을 내보낸 자리에 중국이 들어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저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감당 가능한 부작용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란 시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중에 예상 밖의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 삼성 제품의 거래 가격이 새 중국 제품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난 구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가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능은 뒤처지지만 브랜드에 대한 기억이 그 차이를 메우고도 남는다는 걸 소비자들이 직접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한 중년 가장이 인터뷰에서 낡은 삼성 냉장고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고장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고장나면 또 삼성을 기다려야겠지요.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소비자 반응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기다린다. 이란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직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지워버렸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갔고 표면적인 시장 재편은 예상 경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이 쌓여 있었고 이란 시장의 소비자 심리는 제 우선순위 목록의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우선순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동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은 언제나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그날 밤은 유독 더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잠기운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중동 담당 정보국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37년이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란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한 세월이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체제였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규정하는 틀 그 자체였습니다. 그 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외교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권력 공백은 시장 공백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중동 전역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란 내부 통신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됐고 국제 유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긴급 상황 브리핑이 전달됐으며 워싱턴의 관련 부처 전체가 새벽 내내 불을 켜놓은 채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소집된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강경파 군부가 수도 테헤란 주요 거점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개혁 성향의 정치 세력이 비공식 회동을 시작했다는 정보도 뒤따랐습니다. 어느 쪽이 이 공백을 채우게 될 것인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을 붙잡은 건 권력 다툼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란 민심의 방향이었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회였지만 그 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구호는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고립이 아니라 기회를 원한다.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외침이었습니다. 37년간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권력 공백이라는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태가 단순한 정권 교체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천만 소비자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메네이 사망 이후 2달이 지나지 않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비공식 채널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자리였고 양측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에 분위기를 읽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란 측에서 나온 인물은 젊은 경제 자문관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서방 대학에서 공부한 흔적이 역력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재가 완화된다면 이란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방향을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쌓인 감정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꺼낼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그 한 마디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노트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가 이후 얼마나 중요한 복선이 될지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네바 접촉과 비슷한 시기에 이란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테헤란의 IT 스타트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젊은 기업가들이 세계 시장과의 재연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IT 스타트업 협회 대표는 한 경제 포럼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값싼 복제품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쟁하며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발언은 이란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술 발전을 원하는 청년층뿐 아니라 오랫동안 국제시장과 단절된 차에 살아온 중장년 세대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포럼 발언 내용을 보고서로 받아보면서 세계 최고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계 최고의 기준이 어디인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경제 브리핑 자리에서 이란 경제 관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재 이전까지 이란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이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더 유리한 파트너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물량과 신뢰는 다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경제 제재를 설계하면서 저는 언제나 숫자와 논리로 상황을 읽어왔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점유율이 높아지고 점유율이 높아지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게 시장의 문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란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 그게 중국이 가져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량으로도 가격으로도 속도로도 가져갈 수 없었던 것.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제네바 야경을 바라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제재로 막아낸 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재의 공백을 중국이 채우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이란 소비자들은 중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단순한 소비자 심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중동의 판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37년의 그림자가 걷히면서 억눌려 있던 욕망이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저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실제로 움직임으로 이어지려면 서울에서 먼저 결단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 본사 회의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에 삼성전자의 핵심 전략 인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동 담당 사업부장, 글로벌 전략팀장, 재무책임자, 그리고 법무자문단. 회의 자료에는 이란 시장 재진입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화면을 넘기며 핵심 지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란 내 제재 완화 가능성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고, 이란 청년층의 친서방 여론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진입 초기 대비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으며, 재진입 시 초기 3개월 이내 시장 점유율 25%에서 30% 회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임원 한 명이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면 그때는 더 큰 타격이 됩니다. 그 말에 쉽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 경험한 철수의 후유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담당 사업부장이 회의실 화면에 오래된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란 플래그십 매장 철수, 당시 현지에서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매장 앞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하고 간판 아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 그중 한 현지 직원이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겠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부르기엔 기업의 언어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아쉬움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삼성은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는 삼성 측에 비공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란 정세가 유동적이고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 재진입을 서두르는 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측의 답변은 예상보다 간결했습니다. 리스크는 계산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받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조기업의 언어치고는 낯선 문장이었습니다. 이익을 계산하고 손실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계산하는 게 기업의 방식인데 신뢰만큼은 계산에 넣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곱씹었습니다. 서울의 회의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임원들의 논쟁이 1시간 넘게 이어지던 중에 삼성전자 최고 전략 책임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복수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들어왔을 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쪽은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감정이고 다른 한쪽은 책임을 이행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란 재진입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겨냥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기다려온 사람을 향합니다. 삼성이 돌아가려는 이유는 중국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온 9천만이란 소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회의실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전략팀은 즉시 구체적인 귀환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유통 파트너와의 비밀 접촉이 시작됐고 8년 동안 닫혀있던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빠르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을 먼저 선보이는 전략이 채택됐습니다. 저가 공세로 들어온 중국 기업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가격이 아닌 품질로, 물량이 아닌 신뢰로 돌아가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중동 담당 사업부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9천만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기다림입니다. 그 말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을 워싱턴에서 보고서로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전략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시장 회복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익보다 먼저 책임을 이야기하고 점유율보다 먼저 신뢰를 이야기하는 기업. 저는 25년간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이 열리면 들어가고
시장이 닫히면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계산보다 먼저 기억을 꺼냈습니다. 기다려온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저는 그것이 전략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다른 논리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완성되기까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란에서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공식 발표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테헤란의 전자상가 골목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끼리 이어진 연결망으로 어떤 언론보다 빠르게 시장의 온도를 감지하는 곳입니다. 전화 한 통,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찻집에서 나누는 귓속말 하나로 정보가 퍼지는 방식이 이 골목의 오래된 문법이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다시 들어온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추측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는 사람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됐으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국 본사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테헤란 시내 특급 호텔에 투숙했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해시태그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삼성이 돌아왔다. 저는 그 해시태그가 이란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는 속도를 보면서 처음으로 몸이 긴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기대가 실마리 하나를 붙잡고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란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공유됐고, 댓글창에는 수년간 참아온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재고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삽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짠가요? 제대로 된 제품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댓글의 온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말문이 열렸을 때 쏟아내는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한이란 가장은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집 안거실에 놓인 오래된 삼성 TV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TV는 아직도 삼성입니다. 고장이 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8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어두워지고 리모컨 버튼 2개가 말을 듣지 않고 측면 스피커에서 잡음이 간간히 나와도 그 TV를 거실 한가운데 두고 살아온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새 것으로 바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말, 기다렸다는 말, 그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생긴 관계를 국제 제재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란 내 중국 기업 지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연일 열렸고 빠른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린다. 프로모션을 2배로 늘린다. 대규모 광고를 집행한다. 중국 기업들은 가격이라는 무기를 믿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는 반응한다는 게 그들의 공식이었습니다. 수년간 이란 시장에서 그 공식은 실제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의 이란 현지 매장 직원이 본사에 올린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게 가격이 아닙니다. 삼성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중국 스마트폰을 들어보다가 내려놓으면서 아무 말 없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뒤에서 불러도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입수하고 나서 중국의 가격 전략이 이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묻는 게 가격이 아니라는 말은 그들의 선택 기준이 이미 가격을 넘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이란 청년들의 목소리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학생 대표가 단상 위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구려 대체품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를 쓸 자격이 있는 소비자입니다.
청중의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단절된 채로 살아온 사람들이 내는 오랫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이 드디어 나왔을 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소비자 운동인지 자존심 선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소비자의 자존심과 선택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그 힘은 어떤 가격 전략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서울 본사로 들어오는 시장 분석 보고서의 수치들은 삼성 내부의 기대치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초기 수요의 2배가 넘는 관심이 감지되고 있었고, 특히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저가 제품보다 고가 제품을 먼저 원한다는 것은 이란 소비자들이 단순히 삼성이 없어서 불편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선택을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할인이 아니라 품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품격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삼성이었습니다. 중동 담당팀이 분석 보고서 말미에 남긴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물건만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삼성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건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진 무게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는 소문과 함께 또 다른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 중국 기업들과 연결된 이란 내 일부 유통 세력들이 재진입 방해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규제 기관에 대한 압력, 삼성 협력 업체에 대한 계약 방해, 비공식 채널을 통한 여론 흔들기, 이미 구축해놓은 시장 기반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삼성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온 것들이 흔들린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싸움은 협상 테이블이 아닌 골목에서, 서류가 아닌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중동의 다른 쪽에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위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새벽 속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정상적인 기동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4시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군 당국이 이란 강경파 군부의 동향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켜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점화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이 좁은 수로가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100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제로 봉쇄가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장, 고조 소식만으로 국제 유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고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문을 여는 시각에 맞춰 서울 증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이란 재진입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의 타이밍에 터진 악재였습니다. 국내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중동 군사 긴장 고조, 삼성 이란 재진입 계획 차질 우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8년을 기다려온 기대가 최고점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이 다시 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긴급 브리핑에서 보좌관이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란 강경파가 하메네이 사망 이후 권력을 다시 집중시키려는 시도와 맞물려 군사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개혁파와의 권력 갈등에서 외부 긴장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시키는 고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써온 건 이란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수십 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었고 저는 그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긴장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보좌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의 이란 재진입이 강행된다면 미국 측에서 불편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언어로 포장된 경고였습니다. 미국이 공식 제재를 다시 꺼내 들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삼성 측에 다시 한번 비공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사 긴장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신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2글자가 어느 쪽 방향을 가리키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다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지 그 짧은 2글자 안에 어떤 결단이 담겨 있는지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란 내 중국 기업 전략팀은 군사 긴장 소식이 알려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이다? 한국이 흔들릴 때 점유율을 완전히 고착시켜야 한다. 대규모 추가 할인 정책이 발표됐고 지금 바로 안정적인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문구의 광고가 이란 전역에 집행됐습니다. 불안한 소비자들을 향해 가격으로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지금 당장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소비자들의 심리 안에 심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부 이란 언론에서는 삼성의 재진입이 결국 불발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이란 소비자들 사이에 실망과 허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역시 또 안 되는 건가? 이번에도 정치가 막는 건가? 그냥 중국 제품 쓰는 게 현실적인가? 댓글창에 체념의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던 그 댓글창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서울 본사 회의실은 다시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정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또 한 번 발이 묶이면 이번엔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반론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우려였고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8년 전 철수의 후유증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중동 담당 사업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조용히 옆으로 밀어두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8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의 위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그 회의 내용을 나중에 보고서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읽으면서 손에 든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제재가 내려지면 발 빠르게 철수하고 시장이 열리면 재빠르게 들어오는 기업들, 손익 계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기업의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불편한 시선이 감지되고 주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중심으로, 숫자가 아니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 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번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군사 긴장은 며칠 만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멀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고 서울 증시도 낙폭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란에서 잠시 체념의 말들이 달리던 댓글창에 다시 기대의 언어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성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삼성은 다릅니다. 이제 진짜로 오는 건가요?
9천만의 기다림은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서울과 테헤란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였습니다. 삼성전자 이란 시장 공식 재진입 선언.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이란 전역에 미친 파장은 짧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나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테헤란 주요 전자상가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오픈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냥 모인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그 장소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출근길에 발길을 돌렸고 어떤 이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으며 어떤 이는 혼자 조용히 서서 매장 앞 셔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상치를 넘어선다. 오픈 첫날 매장 셔터가 올라가는 순간의 영상은 이란 전역의 뉴스 채널에서 동시에 보도됐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는 순간 매장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박수였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리다가 마침내 마주한 사람들이 내는 감정이 터지기 직전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짧게 잃었다가 잦아들었지만 그 안에 8년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손님. 매장 직원이 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구매 고객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나서 카메라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구매 고객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채로 그가 한 말은 더 짧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 두 문장이 그날 이란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말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두 문장 안에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집이 완성됐다는 말과 기다렸다는 말. 어느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 어느 광고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감정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그 말이 수백만 명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시장 데이터는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 주 판매량은 내부 예측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은 입고 즉시 품절됐고 중급 라인도 초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오픈 당일 서버가 한때 느려질 정도로 몰렸고 일부 매장은 하루 종일 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는 기존에 쓰던 삼성 구형 제품의 수리를 문의하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고장 나도 버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쳐서 더 오래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데이터 하나가 다른 어떤 수치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단순히 새 제품을 사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란 내 중국 기업 지사에서는 긴급 대응 회의가 연일 열렸고 추가 할인 정책과 사은품 행사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도 발길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 매장 앞에 줄이 서 있는 동안 바로 옆 중국 기업 매장에는 손님이 뜸했습니다. 화려한 할인 행사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중국 브랜드 이란 지사의 한 중간 관리자가 본사에 올린 내부 보고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저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중국 기업의 현지 직원이 스스로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선택. 이란 소비자들은 더 싼 것을 거부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영상과 사진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삼성 매장 앞 줄을 선 모습, 구매한 제품을 들고 찍은 인증사진, 오래된 삼성 제품과 새 제품을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들. 우리 집 첫 냉장고는 삼성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은 그냥 물건이었고 삼성은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25년간 제가 다루어온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가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언제나 숫자와 전략의 언어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움직인 건 기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억은 제재로 지울 수 없고 가격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8년간 이란을 떠나 있는 동안 이란은 한국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9천만이 한꺼번에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워싱턴 브리핑 자리에서 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이란 내 삼성의 초기 시장 점유율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이란 내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보고를 마치면서 덧붙였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건 우리에게도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전략적 계산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무게로 떠올랐습니다. 재진입 석 달 후 공식 시장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5% 회복, 프리미엄 가전시장 1위 탈환,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급감, 초기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싶었던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왜 결국 한국이었는가? 이란 소비자 심층 인터뷰 자료가 같은 날 함께 전달됐습니다. 테헤란의 여러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인터뷰였는데 그 안에 담긴 목소리들이 보고서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장이 거실에 새로 들어온 삼성 TV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오래 갑니다. 우리 집은 15년짜리를 삽니다. 그 말 안에는 단순한 내구성 이야기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간다는 건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믿을 수 있다는 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전제품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물건으로 여겨지는 문화 안에서 그 신뢰는 어떤 할인보다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한 주부는 부엌에서 새 삼성 냉장고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AS가 다릅니다. 전화하면 옵니다. 그 믿음이 다릅니다. 중국 제품을 쓰는 동안 서비스 센터를 찾아 시내를 2시간씩 돌아다녔던 기억, 부품이 없어 몇 주를 기다렸던 기억이 그 짧은 말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사후 서비스는 제품의 가격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너지는 순간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가격 차이 따위로는 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한 청년 개발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세계 무대에 서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쓴다는 건 우리가 세계의 일부라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그 느낌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말을 3번 읽었습니다. 세계의 일부라는 느낌. 이란이 제재로 고립된 수년간 소비자들이 가장 갈망했던 건 세계와의 연결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 고립의 공백을 물량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감각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건 삼성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기술력, 글로벌 생태계와 끊김없이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환경,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품질에 대한 신뢰, 이 3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가 그 제품을 쥐었을 때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그 감각은 어떤 할인 쿠폰도 어떤 사은품 행사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란의 지갑을 공략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회의에서 외교 분석팀이 정리한 보고서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란 내 영향력 회복이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기술 패권 확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보좌관이 그 내용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삼성을 이란에서 내보낼 때 미국은 한국을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겠다는 목표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이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미국이 길을 막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채웠으며 군사 위기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격 경쟁도 아니었고 정치적 지원도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일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신뢰가 삼성이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제재는 삼성을 이란에서 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소비자들의 기억에서 삼성을 지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 시장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은 이란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장은 점유율로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기억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내레이션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재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재를 설계할 때 제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어떤 나라를 얼마나 깊이 기억하는가. 그 기억의 힘은 어떤 제재 문서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결국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시장을 빼앗겼지만 신뢰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돌아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25년간 제재를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단순한 동맹국 기업이 아닌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제재도, 중국의 물량 공세도, 군사 위기도 결국 한국의 신뢰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기술과 품질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신뢰의 힘으로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